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재혼식을 올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뒤에서 민수 씨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오늘 참 예쁘네요. 그 한마디에 볼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63살 먹고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다니. 정말이지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민수 씨는 등산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발을 삐끗했을 때 민수 씨가 부축해 주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6개월을 알고 지내다 그분이 청혼을 했습니다. 정숙 씨, 남은 인생 함께하면 안 될까요? 딸 수연이는 반대했습니다. 엄마, 너무 급하지 않아요? 좀 더 알아보고 해요. 하지만 저는 딸의 말을 무시했어요. 수연이는 아직 젊어서 모르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밤마다 텅 빈 침대를 보며 느끼는 공허함을 말이죠. 여보, 이거 좀 봐요. 민수 씨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험 가입 안내서였어요. 우리 나이에 보험은 꼭 필요해요. 만약을 대비해야죠.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저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민수 씨를 믿었으니까요. 그분이 절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부부 공동 명의로 통장을 만들면 세금 혜택이 있대요. 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냥 서명했어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해준 저녁이 너무 맛있었어요.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까지. 남편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식탁을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게 그저 좋았어요. 여보, 내일 은행 좀 같이 가요. 예금을 정리해야 해서요. 그래요. 같이 가요. 제 대답에 민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서명한 서류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뭘 그렇게 급하게 서명하게 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민수 씨가 날 속일 리 없어. 옆에서 민수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잠이 들었어요. 아직은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은행 앱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금 계좌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지난주만 해도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여보, 이거 뭐예요? 민수 씨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부동산 투자 상품에 넣었어요. 수익률이 아주 좋대요. 3개월 후면 700만 원이 돼요.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죠.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여보한테 좋은 선물 하려고 깜짝 이벤트 하려던 건데. 화났어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는 민수 씨를 보니 화가 풀렸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다음부턴 꼭 말해요. 그럴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다른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확인서였는데 보험금이 2억 원이었어요. 그것도 수혜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게 뭐예요? 제가 2억짜리 보험에 가입했다고요? 아, 그거요. 저번에 서명한 거예요. 우리 나이엔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2억은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월 보험료가 얼마예요? 걱정 마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민수 씨의 대답이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또 넘어갔습니다. 부부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제 자신을 설득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매형은 잘해요? 응, 잘해. 너무 잘해줘서 미안할 정도야. 엄마, 혹시 통장이나 부동산 같은 거 건드린 거 없어요? 수연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짜증이 났어요. 수연아, 엄마 행복한데 왜 자꾸 그러니?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요즘 재혼 사기가 많다고. 됐어. 그만해. 저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이 제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재혼 사기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설마 민수 씨가 그럴 리 없어.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가 외출했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문득 민수 씨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죠. 잠깐만 봐도 되겠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씩 들춰보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낯선 통장 사본들까지. 이게 뭐야?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파트가 민수 씨 명의로 넘어가는 내용이었거든요. 제 서명까지 있었어요. 언제 이런 서류에 서명했던가? 아, 맞다. 한 달 전 민수 씨가 세금 절세를 위한 서류라며 건넸던 그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엄마, 나 사립탐정한테 의뢰했어. 뭐? 탐정? 매형 뭔가 이상해. 엄마가 안 믿을 줄 알았지만 난 엄마 지켜야 돼. 수연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화를 내려다 말았어요. 지금 제 손에 들린 서류들 때문에. 수연아, 엄마, 일주일만 기다려요. 탐정이 조사 중이야.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민수 씨가 저를 속인 걸까요? 저를 사랑한다던 그 말들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민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든 좋아요. 민수 씨를 바라보는데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스럽게 보이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연기였던 걸까?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걸까? 식사를 하는 내내 민수 씨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반찬을 집어주는 손길, 물을 따라주는 모습, 웃는 얼굴까지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수연이 조사 결과를 봐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수연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수연이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신문 기사, 조사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매형 본명이 강민수가 아니야. 김철수예요. 그리고 수연이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수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이었어요. 이 여자가 전 부인이에요. 3년 전에 사망했어요. 추락사로.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했어요.
경찰은 자살로 결론 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의문사라고 생각했대요. 사망 직전에 전 재산이 매형 명의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 여자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부인 역시 사망했어요. 가스 중독. 그것도 보험금 2억 받은 직후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 4명이야, 엄마. 매형한테 당한 여자가. 2명은 죽었고 2명은 전 재산을 잃고 살아있어요. 봉투에서 신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연쇄 결혼 사기꾼 수배, 재혼 여성 노린 범죄주의보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탐정이 찾아낸 전 피해자 중 한 명을 만났어요. 만나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수연이와 함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남편 사망 후 재혼했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깨어나 보니 통장은 텅 비어 있고 집 명의는 넘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제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경찰에 신고해야지. 경찰서에 갔습니다. 수연이가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 우리가 2년 전부터 추적하던 연쇄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거든요. 형사가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 아니 김철수의 범죄 기록이 빼곡했어요. 수법이 아주 치밀해요. 먼저 독거 여성을 물색하고 등산 모임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신뢰를 쌓은 다음 결혼을 제안하죠. 형사의 설명이 정확히 제 경우와 일치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각종 서류에 서명을 받아요. 피해자들은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명하죠. 그렇게 재산을 빼돌리고 마지막엔 사고로 위장한 살인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뻔했던 거예요. 어머님,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형사의 경고에 수연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안 돼. 증거를 더 잡아야 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수연이가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위험해요. 수연아, 이대로는 안 돼. 저 사람을 꼭 감옥에 보내야 해.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 형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증거를 잡으시겠다는 건가요? 네. 방법이 있어요. 제 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처음엔 배신감과 수치심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4명의 여성이 이미 피해를 받고 2명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내가 미끼가 될게요. 수연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이번엔 내가 그 사람을 속일 거야. 형사와 상의 끝에 작전을 짰습니다. 제가 계속 연기를 하면서 민수 씨의 결정적 증거를 잡기로 했어요. 녹음기를 몸에 숨기고 민수 씨가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수연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봤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약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저를 훑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딸 집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요? 딸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냥 손주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서 갔다 왔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민수 씨가 제 턱을 들어 올렸어요.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따뜻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냉혹한 표정만 남았어요. 당신은 이제 쓸모없어요. 이미 다 챙길 건 챙겼거든.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통장 잔액이 0원이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보여줬는데 명의가 민수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민수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약병이었어요. 이걸 드세요. 그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당신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이게 내 직업이거든. 꽤 괜찮은 직업이지. 돈도 잘 벌고.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당신이 처음은 아니에요. 4번째? 아, 6번째구나. 이번엔 좀 오래 걸렸네. 당신이 생각보다 의심이 없어서 천천히 했거든.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있던 5명의 여성들도 이런 순간을 겪었을까요? 이제 선택해요. 스스로 약을 먹든지 아니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형사 둘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알고 보니 수연이가 제 가방에 GPS와 도청 장치를 숨겨뒀던 겁니다. 형사들이 밖에서 대기하다가 위급 상황에 들이닥친 거였죠. 민수 씨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가면서 저를 보며 비웃었어요. 당신 같은 외로운 할망구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살거든. 고마워요. 그 말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판사를 마주봤어요. 민수 씨, 아니 김철수는 피고인석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피고인 김철수는 지난 10년간 총 6명의 독거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2명은 의문사했고 4명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와 있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만났던 그 여성도 보였습니다. 이정숙 씨,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을 잃고 3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피고인을 만났죠. 김철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죠. 저의 외로움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거였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피고인은 저처럼 외로운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했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돈 관리가 미숙했을 뿐. 거짓말.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이었다면 왜 약을 먹이려 했나요? 왜 저를 죽이려 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다른 피해자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도움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되찾았어요. 민수 씨, 아니, 김철수가 빼돌린 돈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지금은 수연이네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매일 손주를 봐주고 수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어요. 오늘은 다른 피해자들과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요. 처음엔 피해자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정숙 씨, 요즘 어때요? 제가 카페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많이 회복됐어요. 저도요. 우리 이겨냈어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고마워, 수연아.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결혼 반지는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대신 손주가 그려준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63년을 살며 가장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혼자 보는 노을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주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예쁜 손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이가 만든 된장찌개가 맛있었어요. 손주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유치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었어요.